자, 수능 특강 주제통합5 인공지능과 형법 설명 시작해볼게. 자, 1문단부터 한 문장씩 같이 봅시다. 자, 형법이라는 것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률 체계래.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이나 가해질 형벌의 종류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형법이래. 이 형벌이라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개인에게 가해지는 제재 방식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징역형이야.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의 자유권을 크게 침해받고, 넘어서 사형을 선고받으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이처럼 형법은 우리 기본권인 자유권, 재산권, 벌금 내면 재산권이지, 그리고 극한의 경우 생명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대.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이 형벌이 남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잘못되게 사용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하도록 제어하는 방법이래. 그래서 형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책임 원칙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생겨났대. 자, 볼게. 이 책임 원칙이 뭐냐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이 없어,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원리야. 그래서 형벌에 근거 기능과 제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대. 즉, 형벌은 반드시 책임을 전제 요건, 책임이 있어야 벌을 줄 수 있고, 형량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벌을 얼마나 줄지를 결정할 때, 특히 그 벌이나 뭐 벌금 이런 거의 상한, 최대치에도 영향을 미친대. 다음 문장까지 읽어볼게. 어떤 행위에 만약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형벌의 양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양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형법의 기본 원칙인 책임 원칙 덕분에 우리는 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길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어. 근데 무단 투기를 하면 우리 형법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 500만 원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약간 벌금이나 징역을 정할 때 뭐 이상으로 꼭 벌금을 내야 된다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에서 그걸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 문단에서 말한 것 때문에 그래. 만약에 이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은 너한테 악감정을 가진 누군가가, 권력이 센 누군가가 너가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도 그 책임을 넘어서는 큰 벌을 줄 수 있지. 그래서 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상한을 정해두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문단 가볼게. 책임 원칙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 소리냐면 봐봐. 이러한 비난 가능성은 적법인지 아니면 불법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전제한 거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있고 좀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게 제대로 된 건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잘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야. 만약에 뭐 2살짜리 아이야. 막 4살이야. 그러면은 2살이나 4살짜리 어린아이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지. 그럼 그런 아이에게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비난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니한테는 형벌을 부과하기 조금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즉 범죄자는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로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미 행한 불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능력, 이렇게 범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질 수 있는 책임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 능력이 있어야 한대. 그래서 지금의 형법에 의하면 이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그 외의 존재는 주체가 될 수 없대.
그럼 봐봐. 자연인을 뭐라고 설명해 두냐면 법이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 인간이야. 그러면은 지금 법상에서는 법이 인간에게만 범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돼. 마지막 문단. 한편 우리 법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에게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대.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인간한테만 막 법이 적용된다 했는데 아닌 존재에게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있대. 우리 법이랑 판례에 따르면 법인은 범죄를 스스로 저지를 수는 없지만 처벌은 받을 수 있대. 법인이 뭔지 보면 봐봐. 자연인은 아니야. 인간은 아닌데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우리 막 기업들 중에 무슨 사단, 재단으로 끝나는 애들 있지. 걔네 말하는 거야. 그래서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되게 개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면서 그 개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 만약에 일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A씨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뭐 법에 어긋나는 범법 행위를 했어. 그러면 얘한테도 처벌을 하고 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 회사에도 얘를 좀 잘 감시하지 너네 뭐 했어? 하고 이 법인한테도 벌을 준대. 벌금을 부과한대. 그래서 이처럼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우리는 양벌 규정이라고 한대. 양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범죄 능력이 부정되는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범죄 능력이 법인한테 없잖아. 왜냐면 아까 전에 있는 문단에서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그 외의 존재는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었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범죄 능력이 법인은 없지만 그럼에도 형사 책임 너네 범죄 능력은 없지만 잘 감독했어야지 하고 책임을 묻고 벌을 주는 특별 규정이래. 그래서 이는 법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한 정책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법인이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반했으니까 잘못했어 라는 걸 근거로 정당화된대.